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단 총 1차 분기와 2차 분기로 나뉩니다. 이 두 개를 배우기 전에 일단 반공령이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단 반공령은요, 쉽게 말하면 미국 수출 금지령입니다. 네, 저희는 일본하고 강하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에 쌀 무제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쌀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황해도와 함경도 등에서는 방공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방공령, 미국 수출 금지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걸 하면 위법이잖아, 이 금지령을 내리면. 그래서 배상금을 달라. 그래서 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공령으로 그 정부의 불신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탐가놀이 아시죠? 탐가놀이들이 수탈을 했어요. 농민들 수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동학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달래줄 이 동학 교세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지폐가 생겼습니다. 동학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삼례, 서울, 공주에서는 교조신원운동이라고 최재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학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최재우가 억울함을 쓰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푸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학 박해 금지. 정부에서는 동학을 박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금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은 집회. 이 보은 집회에서는 탐관오리를 얘네들을 척결했습니다. 척결. 그 다음 외세 배척. 그래서 이 결론 말씀드리면 이 동학이라는 종교 반봉건 반외세적이다. 성격이 반봉건 반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봉건이 뭐고 반외세가 뭐냐? 반봉건은 쉽게 말해서 뭐 권력의 반대? 뭐 그런 거. 그리고 반외세는 외세 배척. 뭐 일본 뭐 이런 거, 서양인들 뭐 이런 거 배척한다고 뭐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 설명해드렸잖아요. 1차 농민. 고부농민 분기는 1차 공개에 해당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일단은 1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요. 자, 일단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병갑.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 나쁜 애겠죠. 그러면은 탐관오리인데요. 농민들의 세금을 거두고요. 수탈하고 횡포를 벌였어요. 그건 농민들이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화나죠.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는 아버지, 조병갑이 아니라 전봉준이라는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전봉준 아빠가 얘한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조병갑이 전봉준에게 곤장 100대를 칩니다. 죽었어요.
그럼 전봉준이 매우 화가 나겠죠. 아들인데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전봉준 관할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관할을 습격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곡식을요. 곡식. 이거를 고부농민봉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정부는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관리가 조병갑 편이에요. 조병갑. 예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농민들은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나겠죠. 굉장히 화나겠죠. 얘 편 들어주니까. 그래서 무장에서 대규모 봉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 관리를 아넥사라고 부를 거예요. 아넥사. 정부가 파견한 거. 그래서 무장에서 대규모로 봉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1차 농민봉기. 이때 보구간민, 제폭구민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외침. 네, 그래서 잠시만요. 지우고. 네, 그래서 뭐 제폭구민, 보구간민을 외쳤다고. 네. 그 다음에 농민군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토현, 그 다음에 황룡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성 점령했다고요. 근데 지금 농민들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명성황후가 정부라고 하게요. 정부가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에게 SOS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 군대가 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전단원에 나오는 건데요. 텐진 조약이라고 설명해 드리자면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 일본도 같이 되고 일본이 파견하면 청나라도 같이 군대를 파견. 그래서 청나라가 올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 일본도 온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농민들도 청하고 일본까지 와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주화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주화약 그냥 쉽게 말해서 화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와 화해. 네. 자, 일단 다시 지우고 오케이. 네. 전주화약. 하지만 이 전주화약 조건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냥 화해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패전개혁.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이 집강소는 뭐냐? 농민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전개혁은요. 농민이 원하는 12가지 농민 원하는 12조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차 봉기는 뭐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이 전주 화약 우리 화해했잖아. 농민하고 정부가. 그러면은 일본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안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안 돌아갔어.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 점령합니다. 경복궁.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청일 전쟁. 근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농민군들은 다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외세의 성격. 반외세. 하지만 공주 우금치 패배. 그래서 결국엔 실패. 하지만 의가 있습니다. 이거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요. 학교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갑오개혁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